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해 잘 시작하셨나요? 네, 1월도 벌써 한 주가 흘렀습니다. 2024년 갑진년 한 해는 여느 때보다 값진 보람과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오늘은 제가 정리수납 강사가 아닌 코치로서 함께 하겠습니다. 새해 목표 세우셨나요? 우리가 해마다 목표에 빠지지 않고 아마 들어가는 항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건강과 행복 그리고 부자 되기는 아마 모두에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자들의 공통습관 안 하면 손해인 이것이라는 주제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10대 뉴스를 보고 갔습니다. 시간과 돈을 벌어주는 딱 쉬운 정리법이 2022년 4월에 나왔었는데요. 작년 23년 9월에 2세를 찍었습니다. 두 번째 한라산 정상을 했고요. 짧은 영상, 쇼츠를 업로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기록해오던 바인더를 디지털 바인더로 전환을 했고요. 언젠가의 꿈이었던 대학원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행복발전소 정리수납이라는 승표를 등록했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발등 골절로 인해서 2달 넘게 깁스를 하고 강의를 다니면서 정말 불편을 제대로 겪었는데요. 2다리로 걸어 다닌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았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분들의 어려움도 알게 되었습니다.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건강입니다. 자, 그리고 8번째, 매일 30분 독서와 격주로 진행되는 코칭 스터디로 제 성장의 지름길이 되었습니다. 광위 지역 확대인데요. 인근 지역을 벗어나서 부산, 경남, 전라도까지 확대되었다는 거고요. 올해는 전국구 강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번째 마지막은 몇 년 전부터 함께하고 있는 가족 비전 여행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 제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지난 한 해 어떤 일이 있었나요? 한번 적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으면,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시작하고 시도하면, 도전하면 작은 성공이 따라옵니다. 자, 그러면 10대 뉴스 중에서 부자들의 공통습관 위주로 제가 하고 있는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자들의 공통습관 첫 번째는 독서 습관인데요. 저는 지난해 목표는 50권을 잡았는데 28권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매일 30분 독서라는 아주 작은 목표를 설정했고요. 자, 그 환경 설정 덕분에 이 28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28권 모두가 다 좋았는데요. 그 중에 4권을 들자면 퓨처셀프와 마인드셋, 유연함의 힘, 세상 끝의 카페 이렇게 4권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 퓨처셀프는 뒤쪽에서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독서는 어떤가요? 자, 독서는 급한 건 아니지만, 시급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겁니다.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독서가 좋은 줄은 알겠는데 습관이 안 되어 있다면 또 쉽지 않겠죠. 그래서 추천합니다. 자, 본인이 좋아하는 분야의 책을 골라서 하루 10분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점점 양을 늘려갈 수 있고요. 하루 10분 독서한다고 뭔가 당장 좋아지진 않지만 1년 뒤에는 분명 아주 많이 성장해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현재를 살자 성장 마인드를 가지는 건데요. 자, 너무너무 좋은 책을 한번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를 살고 있나요? 라고 물으면 네 라고 답하실 겁니다. 네, 현재를, 지금을 잘 살고 있나요? 라고 물으면 어떻게 답하실 건가요? 나에는 현재에 나가 있고 과거에 나가 있고 미래에 나가 있죠. 과거의 나의 발목 잡힌 현재를 살지 말고 미래의 나, 내가 원하는 삶이 있겠죠. 그 미래의 나를 위한 현재를 살아라는 거죠. 그러려면 미래의 나, 그러니까 미래에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한 그 목표를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으로 현재를 채우시면 됩니다. 자, 하루에도 내가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이 퓨처셀프 관점에서 미래에 내가 원하는 삶 측면에서 투자인지 빚인지를 생각하면 그 행동을 결정하기 쉽다라는 거죠. 빚이다 라고 하면 그 행동을 멈추면 되겠죠.
투자의 관점이라면 나아가면 되겠죠. 네, 부자들의 공통 습관, 두 번째는 메모 습관입니다. 네, 브라이언 트레시의 책 목표 그 성취의 기술이라는 책에 보면 1979년도에 하버드 경영대학원 졸업생들에게 명확한 장래 목표를 설정하고 기록하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중에 3%만이 그 목표와 계획을 종이에 적어서 기록했고 나머지 13%는 목표는 있었는데 기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84%는 구체적인 목표가 전혀 없었다라는 이런 대답이 들어왔는데요. 자, 그로부터 10년 후인 89년도에 그들에게 다시 질문을 했을 때, 자, 목표가 있었지만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그 13% 있죠. 그 13%는 목표가 전혀 없었다는 84%의 학생들에 비해서 평균 2배 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었고요. 자, 명확한 목표와 그 목표를 기록한 그 3%는 나머지 97%보다 10배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목표와 기록이 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 덕분이겠죠. 다이어리, 일기장, 메모 다 좋습니다. 기록하고 있나요? 예, 저는 다이어리하고 탁상 달력, 스마트폰 일정 이 세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다이어리에는 세부 일정까지 다 적고 그리고 탁상 달력하고 스마트폰에는 주요 일정만 이렇게 적습니다. 자, 제가 지난해 3월까지는 이 아날로그 다이어리를 적었고요. 4월부터 해서 디지털 바인드로 이렇게 갈아탔습니다. 자,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을 이용하는 건데요. 디지털 바인드, 디지털 다이어리를 적으면서 좋았던 점은 일단 휴대가 간편했고요. 무엇보다 필기도구, 뭐 형광펜이라든지 볼펜이라든지 지우개 이런 필기도구가 필요 없다는 거고 또 수시로 페이지를 추가하면서 별도의 노트가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네, 자, 디지털 다이어리에 메모도 하고 매일 쓰는 이런 긍정 확언도 적고 독서 목록도 이렇게 적어가면서 정말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제 점심에 뭘 먹었는지도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억은 기록을 이기지 못합니다. 기록은 기적을 낳습니다. 기록하면 이룰 수 있다라는 건데요. 제가 이렇게 기록하라고 하면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나는 주부라 적을 게 별로 없다 라고 하거나 매일 반복되기 때문에 특별히 적을 게 없다 라고 하시는 분 있으시죠? 자, 저는 주부 시절에도 그날 할 일을 모두 적고 지워가면서 했습니다. 아주 하찮은 거지만 이렇게 적고 지워가면서 할 때는 그 작은 성공 경험이 있습니다. 거창한 목표 대신 할 일을 적고 지워가는 것부터 해보면 어떨까요? 메모하는 습관 추천합니다. 네, 부자들의 공통 습관 세 번째는 운동 습관인데요. 자, 운동하고 있는 거 있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운동은 우선순위 바뀌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다가 자, 3월 18일 한라산 등산을 앞두고 조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10분이라는 아주 작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10분을 운동을 하고 셀프 인정을 하는 이런 환경을 설정한 덕분에 운동을 지속할 수 있었고, 자, 왕복 11시간 30분이 걸려서 이렇게 정상을 했는데요. 곳곳에 빙판길이 많았고 애로사항이 많았지만 그리고 11시간 30분이라는 그 장시간에 걸친 등산에도 불구하고 네,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도 힘들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 힘은 저는 아주 작은 목표, 하루 10분이라는 아주 작은 이 운동이 가져다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작은 운동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모든 일의 바탕이 되는 건강이잖아요.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작게라도 운동하는 시간 꼭 챙겨보면 좋겠습니다. 네, 부자들의 공통습관 네 번째는 청소입니다. 부자들이 특히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공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겠죠. 여기에는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정리, 청소, 살림. 우리가 이게 같은 맥락으로 많이 보죠. 개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정리는 쓰지 않는 물건, 입지 않은 옷, 이런 잡동사니 쓰지 않는 물건을 밖으로 배출하는 게 정리입니다. 청소는 정리, 쓰지 않는 물건을 버리고 쓰는 물건은 제대로 내가 사용하기 쉽게, 꺼내기 쉽게 제자리를 잡아주는 게 정돈입니다. 그리고 쓸고 닦는까지 포함해서 청소입니다. 그리고 살림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가장 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살림은 사람을 살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머리 청소, 마음 청소라는 책에 보면 청소에는 사람의 마음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 등 모든 것에 질서를 잡아주는 분명한 힘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2월은 다음 달은 또 명절
설날을 앞두고 있는데요. 설날을 앞두고 또 봄을 앞두고 한 차례 정리를 하실 텐데요. 팁 하나 드릴게요. 자, 우리가 깔끔해 보이는 집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집 안에 평평한 곳을 모두 비우면 됩니다. 평평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네, 거실 테이블 위가 있고요. 주방 싱크대 위, 식탁 위, 또 화장대 위, 거실장 위. 모든 공간에 위 공간을 우리가 쌓아두지 말고 그 물건들을 이 공간에 나와 있는 물건들을 제자리를 정해서 안으로 넣는 감추는 수납이라고 하는데요. 이 감추는 수납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집의 모든 평평한 공간의 물건 오늘 꼭 비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자들은 명확한 목표가 있습니다. 저희는 해마다 하늘을 돌아보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가족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붙인 이름은 비전여행인데요. 함께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 포부를 나누는 이런 소중한 시간인데요. 이 양식을 한번 보자면요. 그의 성과를 적고 비움이라고 해서 쓰지 않는데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아니면 뭐 좋지 않은 습관이나 이런 것들 버리고 싶은 것도 적어보고요. 처음이라고 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목표를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 목표를 이루게 한 방법도 간단하게 이렇게 적고 나눔으로 인해서 선언의 힘이 생기는 겁니다. 자, 요즘은 스마트 기기 홍수 시대죠. 가족 간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고 이렇게 소통 부재로 인해서 갈등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1년에 단 한 번이라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네, 추천합니다. 자, 목표 꿈을 이루기 위해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네, 저는 여기가 제 책상인데 앞에 뭔가 덕지덕지 붙어있죠. 강일정 물론이고 목표도 앞에 붙여두고 이렇게 매일 봅니다. 스마트폰 배경화면에도 이렇게 담아줍니다. 책상에 앉을 때마다 스마트폰을 볼 때마다 자연스럽게 목표를 보게 되겠죠. 자, 목표를 보게 되면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목표나 꿈은 잊어버리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잊어버릴 수가 없겠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하고 있는 게 비밀번호인데요. 우리 각종 로그인 비밀번호를 가장 먼저 이루고 싶은 꿈 하나로 목표 하나로 설정하는 겁니다. 21년도에 공제책을 냈고 22년도에는 개인책을 내고 23년 9월에 이렇게 이세를 찍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출간 2022 이렇게 하는 겁니다. 비밀번호를. 2022년도, 21년도에 책을 낼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22년도에 책을 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각종 로그인 비밀번호가 있을 텐데요. 의미 없는 숫자 이런 거 적지 마시고 본인이 원하는 목표나 꿈으로 한번 설정해 보세요.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정리수학 강사 12년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그동안 적어서 많은 걸 이뤘습니다. 적어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기록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환경 설정입니다. 정말 중요한 환경 설정입니다. 제가 앞서 얘기한 꿈을 적는 것, 기록하는 것도 환경 설정이고요. 청소를 하는 것도 환경 설정이죠. 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새해에는 이 신한 소파 대신 조금은 딱딱하지만 성장이 일어나는 공간, 책상에 한번 앉아보세요. 근사한 책상이 아니어도 좋고요. 식탁도 좋습니다. 식탁이 없다라면 작은 성도 좋습니다. 소파 대신 책상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꿈을 이루고 싶다면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본인의 할 일이 명확한 분은 안 보셔도 좋습니다. 자, 하긴 해야 되겠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 있으시죠? 자, 그런 분은 잠시 이 영상을 멈추고 A4 용지나 빈 용지하고 필기도구를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왔습니까? 그러면 A4 용지라고 쳐볼게요. 중간에 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밑으로 쭉 이렇게 걸어보세요. 줄을 그었나요? 그러면 왼쪽에는 내가 잘 하는 것을 제한 없이 쭉 적어봅니다. 많이 적으면 많이 적을수록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적어봅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제한 없이 쭉 적어봅니다.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적었나요? 그러면 두 번째는 왼쪽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비교해보면 분명히 교집합, 중복되는 게 있을 겁니다. 자, 그 중복되는 것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가 가장 먼저 이루고 싶은 한 가지를 선택을 합니다. 목표 한 가지를 선택했다면 이 목표에 대한 또 실천 방법이 나오겠죠. 그 실천 방법들을 생각난 대로 쭉 한번 적어봅니다. 자, 이 실천 방법 중에 만약에 실천 방법이 5가지가 나왔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작은 거 한 가지를 선택을 합니다. 자, 선택하셨나요? 이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는 공개 선언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공개 선언을 하면 포기하지 않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실천합니다. 자, 실천을 하는데 자, 여러분이 함께 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셀프 인정을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제 블로그에 셀프 인정을 쭉 하고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뭔가를 다이어리에 적어도 좋고요. 아니면 SNS에 이렇게 남기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 포기하지 않는 힘이 생깁니다. 자,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네, 이루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꾸준함입니다. 꾸준함이 답입니다. 자, 실패가 두려워 망설이고 있나요? 실패는 없습니다. 과정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경험이고 경험은 살아가는데 큰 자산이 됩니다. 이렇게 성공하는 방법은 빠르게 많이 실패하는 겁니다. 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요. 내일로 미루지도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하면 됩니다. 실천에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은 영원한 오늘입니다. 자,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죠? 네, 우리 시청자분들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